제가 아까부터 저기 뒤에서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학생들 열심히 듣고 계시는 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너무 심각해서 제가 이렇게 땅속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1단계 합격하셨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지금 여기 대치동 난리예요. 아시죠? 배재고 2대1, 뭐 피문세화 다 1.7대1. 이게 별건 아닌데 사실 추첨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저 컴퓨터에 의해서 내가 안 됐을 뿐인데 지금 오늘 뭐 5시에 발표 났어요. 그래서 막 울고 불고 이게 무슨 시험도 안 봤는데 나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래도 현대고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쵸? 저는 제일 마음 아픈 게 추첨해서 떨어지는 거. 작년에 세화여고 2명 떨어졌거든요. 추첨해서 2명 중에 1명이 제가 데리고 있던 아이였어요. 너무 슬프겠죠, 어머니. 그래서 걔가 서문여고를 가겠다 해서 썼다가 결국은 나 안 갈래. 그래서 1년 쉬었어요. 그리고 올해 다시 세화여고 지원. 더 숙연해지시면 곤란해요. 제가 이런 어떤 분위기를 원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 우리 1단계 합격하셨으니까 그래도 박수 한번 치시고 자 서로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여기 안에 앉아 계신 지금 거의 한 30분 넘게 앉아 계시는데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그쵸? 오늘 참석하지 않으신 밖에 있는 그 나머지 한 260명, 293명 안에 들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자, 2023학년에 현대고 자기주답수전 합격 전략 제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마스크를 벗으면 저렇게 생겼어요. 진짜로. 왜 웃으시죠, 어머니? 저는 여기 보시면 압구정에 그래도 오래됐다 하는 학원에 한 12년 정도 있었어요. 저기 앞에 있었던 소망교회 바로 앞에 있었던 학원에서 총괄 운영을 했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 학원이 쓱 이렇게 지금 다른 뭐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학원에 한 10년, 12년 정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 여기를 그만두고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대치동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컨설팅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하고 있어요. 컨설팅이라는 거는 대부분 딱 느낌상 몇 학년 때 받는 거? 고3이죠? 뭐 정식 컨설팅 이런 거. 근데 저는 고2, 고3은 손대지 않아요. 왜 안 될까요? 왜 손을 대지 않을까요? 안 오르니까요. 안 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학생들도 지금 앉아 있으니까 이번 겨울방학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자소서나 면접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겨울방학에 정말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머님들도 내가 마지막으로 이 아이에게 노력과 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 건 이번 겨울방학이 마지막이구나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세요. 그래서 중간고사의 내신을 만드는 쪽으로 학습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무거워졌네요. 자, 저는 이제 오늘 요 현대고 면접에 대한 거 공지 났더라고요. 보셨죠? 네, 아까 2시에 딱 오픈이 됐습니다. 빨리빨리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 그래서 보시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또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과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중요하게 보는 내용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핵심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자료는 그 자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막 열심히 막 쓰시고 그러는데 쓰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듣고 흘리세요. 자료 다 드릴 거니까. 자, 요 앞에 내용들 한번 보시면 제가 중요한 내용에다가 노란색으로 줄을 이렇게 쳐놨어요.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면접 내용은 뭐 전형 요강을 참조하기 바라며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죠. 공통 문항 없이 개별 문항만 제시됩니다. 현대고 올해 입시는 공통 문항이 없습니다. 개별 문항만 있다는 건 전부 다 어디 기반? 자소서 기반의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다행스럽습니다. 공통 문항이 주어지게 되면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면접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진 않을 것 같다라는 거.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자소서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 면접을 들어가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
이상한 거 보실 필요 없다고요. 괜히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면접지도 받으시면서 막 이상하게 해주시는 데들 많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핵심적인 내용들 한번 볼까요? 자, 면접 4분 전에 감독관이 질문지를 배부한다. 그 얘기는 질문지를 주고 우리 아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4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더 친절하게 질문지에 메모가 가능하다. 이거 메모 못하게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현대고는 메모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럼 아이가 딱 면접지를 받고 거기에다가 그렇죠. 핵심 키워드를 막 적겠죠. 더 친절한 건 뭐예요? 그 면접지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질문지를 갖고 면접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순간 내가 쓱 하고 이 질문지에 내가 키워드 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쵸?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면접관의 지시에 따라 문항 순서대로 3분 동안 답한다라고 나왔어요. 강남 지역 자사고 중에 면접 시간이 제일 짧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4분 아니면 5분이거든요. 휘문 같은 경우에는 공통 2개, 개별 2개에서 4개 내겠다고 했고요. 중동은 개별로만 3개 정도 내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시간은 대부분 4분, 5분 이상이었는데 현대고만 지금 딱 3분 보겠다라고 얘기했죠. 제가 예상했을 때 면접 질문은 이 2문제 내지 3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딱 감이 오셔야죠. 아, 한 문제당 답변은 몇 분 정도? 1분 내지는 50초 정도면 적합하다. 그래서 아이들이 면접을 보러 딱 들어가면요 멀뚱멀뚱 면접관을 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가시면 안 되고요. 면접관은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세 분이 가만히 앉아서 이 아이를 보고만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들어가서 수험번호 몇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2번 문제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3번 문제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만 면접을 잘 치를 수 있습니다. 자, 한 문제당 아까 제가 시간 몇 초라고 말씀드렸죠? 50초에서 1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가 전혀 준비하지 않고 가서 면접 1번 문제에 대한 답변을 10초, 20초밖에 못했어요. 그래도 면접관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이 아이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훈련이 된 상태로 면접장에 들여보내셔야 되겠죠. 자, 제가 쭉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타이머 알람이 울리면 면접이 종료됩니다. 아이가 말하고 있어도 봐주지 않고 면접은 종료. 왜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좀 서로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뭐 필수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사항에서 필기구, 간단한 음료수, 그리고 일반 손목시계 가능하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해봐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시간이 길어요, 대기 시간이. 오전반, 오후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냐, 뭐 그 시간을 활용해서 독서를 해도 되고, 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된다라고 떠들지만 않으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 가셔서 뭐 하셔야 되겠어요? 기다리는 시간 동안 뭐 하실 거예요? 면접 준비? 어떻게? 자소서? 자소서만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자소서 보셔야 되고요. 면접하러 들어가기 전에 그 자기 자소서에 해당하는 예상 문제들을 최소한 50개에서 100개는 뽑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모범 예상 문제에 대한 모범 답변도 역시 달려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숙지하고 아이가 내가 면접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강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발표한 내용이라 저희가 부랴부랴 아까 인쇄 다 해놨다가 여기 실장님들이 다시 다 뽑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나가실 때 꼭 고생하셨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자, 현대고 자기주도학습 전형 관련된 거 전형 일정 뭐 이런 거는 다 알고 계시니까 자소서 접수 14일 수요일 0시부터예요. 근데 이거 굳이 이때부터 쓰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 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작성을 하셔서 마감 시간 전에만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종 발표일은 1월 2일이다. 뭐 이런 것들. 자, 이쪽에 보실게요. 2차 제출 서류. 여기서 아셔야 될 부분들이 뭐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사항 이 얘기들이 여기저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떨면서 이 내용을 쓰면 내가 빵점 처리되면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 압구정 지역 특성상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해외 경험이 있는 아이들 되게 많아요. 국제학교를 다녔어요. 5학년, 6학년, 3학년, 4학년 다 할 수 있어요. 뭐 엄마 아빠랑 여행도 많이 갔어요.
자, 그렇게 해외에서 무언가 경험을 하고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좋은 수업들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았어요. 이 내용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저를 빨리 OX. 네, 지금 당장 내일부터 쓰셔야 되잖아요. 쓰셔도 됩니다.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막 이 뭐 자소서 배제사항 이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토플 몇 점 이렇게 쓰실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만 아니라면 아이가 한 모든 경험들은 충분히 작성을 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자사고 서울권 자사고 제출용 학생부에는요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쵸? 교과 성적 가려지죠. 세특 가려지죠. 그리고 3학년 행특 가려지죠. 거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1, 2학년 행특 담임선생님이 쓰셨던 것들 그리고 지금 제일 제가 올해 지금 입시로 온 애들 중에 애들의 학생부들 한 1, 200개 본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제일 지금 구멍 나 있는 게 뭐냐면 독서예요. 아, 독서가 너무 다 비어 있어서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여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그쵸? 근데 그래도 이 인근 뭐 압구정동 이런 데들 독서에 굉장히 몰두하는 학교라서 많이 이렇게 많이 채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우리 아이 학생부에 독서가 너무 많이 비어 있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애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이들 비어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올해 입시 특징이에요. 요거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학생부에 없는 내용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하세요. 제가 아까 답변 드렸어요. 학생부에 없는 내용도 충분히 장점이다라고 하시면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됐죠?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했는데 또 열심히 적고 계시네요. 자, 두 번째 봅니다. 자기주도학습 전형 절차를 볼게요. 자, 여기서 핵심은 2단계 전형입니다. 2단계. 뭐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면접으로 뽑는 거예요. 여기 자소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소서나 학생부는 아이가 면접을 보러 가기 전에 점수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합부를 결정하는 건 뭐라고요? 면접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경험하다 보면 자소서에는 굉장히 많이 시간 투자를 하시는데요. 의외로 면접에 대한 트레이닝을 안 하고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합불은 면접으로 결정됩니다. 자, 제가 그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뭐를 가지고 왔냐면 지금 사실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요. 이게 지금 하나고 자기주도학습 전형 절차거든요. 좋은 학교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하나고 같은 경우는 서류 점수와 그리고 면접 점수가 따로따로 있어요. 어머님들 들어가 있는 자료에도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런데 지금 현대고 같은 경우 전형에 떡하니 면접으로 선발하겠다라는 거는 우리는 학생부랑 자소서 서로 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소서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그 다음 또 하나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 면접평가에서 점수 보세요. 자기주도학습 전형 점수가 여기 지금 35점이라고 되어 있고 인성이 5% 되어 있죠. 이게 하나고 현대고 한번 볼까요? 어떤가요? 자기도학습 전형 몇 점? 40점, 인성경영 몇 점? 60점. 이게 포인트. 현대고는 바보가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우리 학교에 지원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어떤 아이들인지, 어떤 이유에서 지원하는 아이들인지. 제가 현대고 지원하는 여학생들 50명 만나면요. 그중 절반 이상은 엄마가 현대고를 나가서 아무 이유 없어요. 휘문고 지원하는 남학생들 만나면 50명 중에 절반은 아빠가 휘문고 나와서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지원 동기나 진학 계획 같은 것도 진로 계획 같은 것들 잘 만들어서 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특별한 내용이 없을 거라는 걸 현대고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고나 외대부고의 자기주도학습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주도학습 과정이거든요. 네가 스스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공부했느냐. 거기에 점수 배점이 제일 커요. 근데 현대고는 알고 있어요. 우리 학교에 지원하는 아이들이 거의 자기주도학습을 한 아이들이 없다. 알고 있어요.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다 꾸며서 쓸 거고 사실 자소서 넣는 애들이 95% 이상 다 코칭 받습니다. 받아요. 자기만 엄마가 하든 아빠가 하든 누군가는 같이 봐줘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 보니 그래 그러면 우리는 뭐를 중심으로 보겠다? 요거 볼게 요거. 핵심 인성 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자소서, 학생부 행특 여기에 기록된 여러 가지 활동들. 그런데 나 봉사활동 안 했는데 어떡하지? 여기서 얘기하는 이 핵심 인성 요소에 대한 활동 실적이라는 거는요. 봉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즉 어떤 애를 뽑고 싶을까요? 하나고나
서울고나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학교에 와서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우리 학교를 빛내줄 인재를 뽑고 싶어요. 그런데 강남권 자사고 같은 경우는요. 물론 잘하는 애들이 와주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것과 별개로 우리 학교에 와서 사고를 치지 않은 아이들을 뽑고 싶어요. 그게 핵심. 그래서 인성 영역 점수가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강조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게 왜냐면 어설프게 가서 이상한 데 가서 얘기 들으시면요. 아, 어머님 자기주도 학습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서 여기다 힘을 빡 주셔야 돼요 라는 얘기 하는데 실제로 강남권 자사고들은 그렇지 않다. 평이하게 쓰셔도 됩니다. 대신 중학교 때 했던 여러 가지 활동 내역 중에 임팩트 있는 것들 한두 개 정도로 골라주시는 게 가장 좋은 자소서가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보세요. 동점자 우선 선발 순위. 자소서나 면접, 특히 면접을 치르고 나면요. 이게 정성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점수화가 다 돼요. 나중에 제가 체크리스트 보여드릴 건데 면접 평가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뭐 40점 만점에 38점, 30점 이렇게 점수화돼서 거기서 뭐 예를 들어 그 몇 등까지 선발을 하는 건데 동점자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현대고 같은 경우에는 1순위로 걸러내는 학생들이 면접 평가 중에 인성 영역 점수가 높은 학생을 우선 선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죠. 인성 영역 평가 문항 중에 첫 번째 문항의 점수가 높은 학생이 2순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던 아이들을 뽑겠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고. 근데 요 옆에 있는 게 휘문이에요. 휘문은 동점자 우선 선발 순위에서 일단 인성 영역 평가 우수자가 1순위고요. 2순위는 뭐냐면 학생부 독서 활동 상황에 2학년 2학기 때까지 독서 건수가 많은 자를 뽑겠대요. 다행이죠. 다행입니다. 이게 취약하다는 걸 이 학교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압구정 지역은 그래도 여학생들이 이제 그 독서활동 기록들을 잘 관리를 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동점자 선발순위 이렇게 학교별로 차이가 난다. 자사고면 다 비슷할 것 같았는데 또 다르죠. 이게 학교별로 원하는 인재상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뭐 자소서 형태는 많이 보셨을 거니까요. 1200자 이내로 쓰시면 되고요. 크게 자기주도 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으로 나뉘어주고 우리가 주로 작성을 할 때는 덩어리가 3개가 가요. 자기주도 학습 과정, 지원 동기, 진로 계획, 인성 영역. 이렇게 해서 뭐 한 3분의 1 정도씩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자 수로 봤을 때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 제가 어머님들과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례를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거 그대로 쓰시면 유사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이거를 넣어봐라. 근데 사실 또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것도 사례잖아요. 오늘 이거 보러 오셨죠? 사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데 영리하게 쓰세요. 어떻게 영리하게? 이 소재를 그대로 쓰시면 유사도 검증 걸리고요. 100% 걸립니다. 합격 취소되니까 구성을 참고하세요. 자, 첫 번째 자기주도 학습 과정 사례입니다. 자, 중학교 시절 저는 백문백답 공부법을 통해 전 교과목을 공부하였습니다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 합격생들의 사례인데 이 아이가 왜 합격을 했는지 그 자소서에서 포인트를 찾으셔야 돼요. 수업 시간마다 꼼꼼하게 노트를 정리했고 블라블라블라 했어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내용을 문제로 만들었다. 친구들에게 공유했고 상부상조했다. 그래서 좋은 공부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또한 교과서 속 영어로 공부하는 것에 답답함을 느꼈던 저는 이런 목표를 갖게 되어서 영자신문만에 들어가 활동했고 뭐 국제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시야도 갖게 되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자기주도 학습 과정의 사례인데 이걸 보셨을 때 인상적인 게 어떤 부분이세요? 눈에 들어오는 게 별로 없나요? 왜 얘가 합격을 했을까요? 물론 면접도 잘 봤겠지만 자기주도 학습 과정이요. 사실상 아이들이 작성하다 보면 굉장히 제일 어려움을 겪어요. 왜? 우리는 다 학원 주도잖아요. 사실. 그쵸? 그래서 이걸 쓰실 때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학원을 다녔든 과외를 했든 뭘 했든 중요하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어떤 특정 과목을 공부했던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영어를 공부했던 방법, 수학을 공부했던 방법. 예를 들어 어떤 애들은 단권화 처리해야만 가장 공부가 잘 되는 애들이 있고요. 어떤 애는 영상을 봐야 가장 공부가 잘 되는 애들이 있어요. 또 어떤 애들은 주변에 포스트잇으로 도배를 해야 공부가 잘 되는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활용했을 때 가장 괜찮았다 싶었던 공부법을 하나 정하시고 그 공부법을 고민하게 된 원인 그리고 그 공부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한 과정 그리고 그걸 통해 내가 느낀 점 이런 프로세스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의 팁을 더 드리자면
제가 하루에 지금 거의 한 5, 60개씩 자소서를 보고 있는데요. 진짜 지겨워서 죽을 것 같아요. 보고 싶은 자소서가 없어요. 뒤에 내용이 궁금하질 않아요. 그래서 자소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요. 잘 쓰는 자소서가 아니라 이 아이에 대해서 궁금해져야지 되거든요. 그러려면 너희는 세계의 빛이라로 시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초안 작성하려고 지금 노력을 해보신 분들이고요. 그건 또 뭔 얘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초안을 들여다보지도 않으신 분들이에요. 현대고 희망하는 아이들 자소서의 50%가 너희는 세계의 빛이라로 시작해요. 재미있어야 됩니다. 개성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이가 쓴 것을 너무 통으로 갈아엎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좀 드리고 자기주도학습 사례에서 꼭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대부분 이런 식으로 백문백답 공부법 이렇게 지금 어떤 뭐라 그럴까요? 내 학습법에 이름을 붙였죠. 제가 자소서를 읽다 보면요. 저렇게 백문백답 공부법을 통해 전 교과목을 공부했다라고 하면 이건 또 뭐지라고 약간의 어떤 이런 그 흥미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뒤를 좀 더 보는데 만약에 저 내용이 없고 저 첫째 문장이 없어요. 이게 없어요. 없이 수업 시간마다 꼼꼼하게 노트를 정리하였고 출제자의 마음으로 제가 필기한 내용을 줄 이거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저 안 읽어요. 제가 그렇다면 누구도 면접관도 그럴 겁니다. 됐죠? 두 번째 사례 한번 볼까요?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께서 책임자로 계시던 공사 현장에서 인부 한 명이 숨지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변호사가 되고 싶었고요. 그래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사회 시간에 이러이러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어져요. 자, 나의 경험과 나의 교과 학습을 연계를 했죠. 이러한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진짜구나라는 진실성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한 저는 그날 배운 것을 반드시 공부한다는 복습하는 원칙을 세워서 공부했습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고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 방법을 시험 한 달 전부터 친구들에게 개인별로 종이를 배부했고 매일 각자가 공부한 것을 모두 적어 제출한 방법으로 공부한 결과 반 친구들 대부분이 각 과목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아까 그 첫 번째 사례 뭐 경험이랑 이렇게 연계한 거랑 마지막 두 줄이었어요. 내 공부법을 나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도 함께 공유해서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냈다. 이게 자소서의 핵심이에요. 얘가 진짜로 시험 한 달 전에 친구들한테 개인별 종이를 배부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제가 여기 학생들이 있어갖고 차마 더 뭐 어떻게 얘기를 하긴 좀 그런데 나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렇게 했어.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 그리고 계속 강조를 드리겠지만 읽고 싶은 자소서가 되려면 계속해서 무언가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요. 구체적인 사례를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만약에 이런 과정에서도 뭐 예를 들어 내가 공부한 것을 다른 친구들에게 뭐 멘토링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걸 했다라고 썼을 때 사실 멘토링도 10명 중에 8명 쓰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친구와 질의응답을 하면서 멘토링을 할 때 이렇게 쓰는 거랑 구체적으로 내가 수학의 어떤 공식을 공부하는데 이 친구가 어려움을 겪어서 이 공식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방법을 썼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당연히 후자가 더 관심이 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쓰셔야 된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자기학습 과정 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암기 과목에 유난히 약했던 저는 중학교에 올라와서도 역사나 사회 같은 암기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자, 반성문으로 시작했네요. 왜 그랬을까요? 반성문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행특에 안 좋은 내용이 있었어요. 사회 시간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내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릴게요. 학생부에 뭔가 나의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도말되는 부분이면 상관없으나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빨리 오픈하고 털어버리시는 게 나아요. 내가 이거 이렇게 잘못했어. 인정해. 근데 나 이걸 보완하려고 이렇게 방법을 썼어. 그래서 얘는 지금 뭐라 그랬냐면 머나먼고를 개발했대요. 머나먼고 뭔지 아세요?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는 줄임말이에요. 재밌죠? 이런 게 합격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의리의리하게 컨설팅 받으시는 게 합격하는 게 아니라 진실성 있게 쓰는 게 합격을 한다고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학생부에 내 취약점이 있다라고 하면 빨리 털어버리시는 게 낫다. 그래도 여학생들이니까 좀 난데 지금 휘문고, 뭐 중동, 배제 이런 데 지금 자소서 쓰는 애들, 남학생들 제일 골 아픈 게 뭐냐면 그렇게 미인정 지각, 미인정 결석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스토리를 이유를 짜내느라고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겠어요? 온라인 수업 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다 박살이 난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래도 우리 여학생들이니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혹시나 미인정, 뭐 지각, 결석 이런 게 뭐 한두 번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 빨리 이런 형태로 털어버리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뭐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그거는 뭐 내가 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빨리 방법을 만들어 두시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자소서를 지도하다 보면 가장 그 문제점이 되는 게 소재가 한 자기주도학습 과정에 소재가 한 10대 개가 들어가요. 근데 그러면 재미도 없고 산만해요. 자기주도학습 과정에서 삼으실 만한 소재는 딱 2개 내지 3개. 사실 3개도 많아요. 2개 정도 하시고 공부 방법 2개를 쓰시는데 이런 거죠. 영어 공부 방법과 사회과학 공부 방법은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질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 영어를 매일매일 꾸준히 뭐 어떻게 해서 공부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면접관이 뭘 질문하냐면 재작년 코로나 바로 전에였는데 이 방법으로 정말 공부했더니 모든 과목이 다 클리어 됐어? 라는 걸 물어봤어요. 얘는 당황하겠죠. 그래서 자기주도학습 과정의 공부법에는 2개 정도 넣으시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 영어나 수학같이 뭔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어떤 과목에 대한 공부법과 사회과학같이 암기를 바탕으로 하는 어떤 그 과목의 공부 방법을 2개 정도 넣으시는 게 면접에서 당황할 확률이 적다라는 거. 자, 그리고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으로 갈게요. 철덩어리가 사람처럼 움직이다니 해서 뭐 로봇 전시회에 가서 로봇들을 보게 됐대요. 그래서 여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래서 나는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졌어. 내 꿈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줄 학교를 찾던 저는 참 우연히 갔어요. 현대고 홈페이지를 보게 됐대요. 자, 그래서 공돌이 다윈의 아들들 공돌이 뭔지 아세요? 이거 홈페이지 이렇게 안 보시면 어떡해요. 현대고 들어가면 R&D 프로그램에 공돌이라는 어떤 그런 모임이 있더라고요. 공대 가고 싶은 애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진로 탐색 활동하는 거예요. 다윈의 아들들은 당연히 뭐겠어요? 생명과학 분야의 진로 탐색하고 있는 거죠. 자, 홈페이지에 있는 현대고 특성들 샅샅이 해야 됩니다. 당장 내일부터 쓰셔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걸 쓰실 때 약간 아마추어 같이 쓰게 되면 현대고에 오게 된 이유는 공돌이나 다윈의 아들들과 같은 그런 진로 탐색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싶어서다라고 쓰면 이건 너무 아마추어고 읽고 싶지 않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세계의 빛이라가 다 절반이라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상투적인 어투 홈페이지에 있는 일반적인 내용 긁어오지 마세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내가 이걸 잘 쓰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정도 성의는 있어야죠. 내가 이러한 어떤 진로 희망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런 데 관심이 있어. 그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정직한 지도자를 키우고자 하는 현대고의 교육 이념은 제 꿈과 많은 부분이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직한 사람이란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공을 들였죠. 그쵸? 이렇게 나의 어떤 특성, 나의 진로, 나의 어떤 이런 성향과 현대고를 매칭해서 연결고리를 찾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 홈페이지에 있는 거 그냥 긁어오시면 뒤에 내용 하나도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요. 2번째, 저는 화장이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 에뛰드의 브랜드 매니저의 기획을 통해 뭐 귀여운 패키지와 심볼로 잘 표현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요. 이런 브랜드 업무의 총책임자라는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책임감과 추진력 역시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책임감과 추진력을 갖고 있고 이러한 리더의 역할을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했던 체육대회 활동으로 넘어가요. 체육대회를 하루 앞두고 직전에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준비와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친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했고 학급 분위기 역시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스트잇 시위를 기획했고 뭐 이런 오랜 설득 끝에 함께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소서마다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을 하는 과정에서 친구와 다툼이 생겼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우리 어른들도 뭐 그런 일 많은데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이 10명 중에 8명이 똑같아요.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친구 앉아있는데 예쁜 친구 2번째 앉아있는 친구 학교에서 친구들과 갈등이 있었어. 그럼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노력을 했니? 친구들이랑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해결했어. 의견을 나눌 때 의견이 안 맞은 적은 없었어?
있었지. 그럼 어떻게 했어? 그러면 그냥 회의하면서 서로 어, 상의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상의했어. 정말 현대고 지원하는 여학생들 다운 답변이죠. 다 저렇게 답변을 해요. 근데 면접관은 물어볼 수 있어요. 네가 설득할 때 전부 다 정말 설득이 됐어?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나는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나는 어떠한 리더십을 보였는지, 그래도 끊임없이 편지를 쓰면서 애를 쫓아다니며 설득을 했는지, 뭐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일단은 밀어붙였는지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나의 리더십을 보였는지에 대한 준비도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갈등 해결에 대한 내용을 강조할 경우에 자세한 과정을 꼭 설명하자. 왜? 모든 친구들이 다 친구들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그냥 있었다. 이렇게 뭐 어떤 의견 다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사실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으로 왜 갈등이 있었는지, 이걸 해결하는 과정이 어떠한 게 있었는지 정말 구체적인 과정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점수가 높다는 인성 요소에 대한 내용들을 볼게요.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인성 요소라는 게 굳이 꼭 봉사활동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봉사활동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학교에서 했던 여러 가지 창체라고 하잖아요. 무슨 뭐 진로 체험, 그리고 뭐 학생회, 이렇게 모든 어떤 학교에서 했던 활동들을 다 포함해서 아이가 가장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았던 거,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을 느꼈던 활동 중심으로 소재를 찾으세요. 꼭 봉사활동 아니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뭘 썼냐면 중학교 내내 풍물반에 대한 내용들을 썼어요. 뒷정리라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뭐 이 뒷정리 때문에 뭐 동아리가 끝나자마자 밝게 웃으면서 얘들아 우리 자기 하는 거 다 치우고 빨리 가자, 먼저 세상 정리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2학년 때부터 인사동 북촌 등에서 한복을 입고 관광객을 안내하는 봉사활동. 이건 코로나 전이니까 가능했죠. 처음엔 정말 어색했다. 중요한 거는 뭘 했느냐가 아니에요. 풍물반을 했든 뭐 어디 북촌에서 관광객을 안내했든 어디 가서 뭐 노인들한테 식사 뭐 배급을 했든 뭐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했느냐. 언제 어느 곳에서나 낯선 친구들과 함께하는 경우 그때의 경험을 항상 떠올린다. 먼저 다가가고 손을 내밀 수 있는 따뜻한 친구가 되고 싶다. 아시겠어요? 어떤 뉘앙스인지? 제가 가장 뭐 자소서 10년 봤는데 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 인성교육에 해당하는 게 뭐였냐면요. 벌써 한 3, 4년 전인 것 같아요. 애가 이제 봉사활동으로 그 양로원에 가서 그 노인분들 식사 뭐 이렇게 시중 드는 거를 했던 거예요. 그걸 한 3년을 했어요, 꾸준히. 근데 공부를 막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쓰면서 애가 이렇게 썼어요. 양로원에 가서 내가 식사 봉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거기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우리 엄마 아빠도 언젠간 이렇게 늙겠구나. 그래서 얘가 뒤지게 말을 안 듣던 놈이었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를 보는 마음이 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그 가족 카톡방 있잖아요. 거기서 엄마 아빠가 뭐라고 말을 하고 해도 대답을 안 했대요. 뭐 사춘기니까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런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딱 경험하고 나서 우리 엄마 아빠도 언젠가 늙겠구나. 그럼 우리 엄마 아빠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후부터는 내가 카톡방에 엄마 아빠가 무언가의 어떤 얘기를 올렸을 때 뭐 그냥 뭐 얘기로 쓰기는 좀 쑥스러우니 이모티콘이라도 날리도록 뭐 날리게 되었다. 뭐 이런 식의 스토리를 썼더라고요. 저는 그 자소서가 잊혀지질 않아요.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자소서보다 훨씬 더 사실 진실성이 있고 아이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과장하지 말고 진정성을 담아서 쓰자. 자, 본래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저는 임원으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게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이런 경험들은 저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고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고 능력 있는 인정 리더로 성장하게 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자, 아이들한테 처음 이 자소서를 쓰라고 하면요. 정말 자기 소개를 해요. 근데 자소서의 목적은 뭐예요? 자소서 왜 쓰는 거예요? 자소서 왜 쓰는 거지? 우리 그 까만 마스크한 예쁜 여자친구? 면접을 보려고? 면접만 보면 돼? 더 한 단계 더 가야지. 자소서 왜 쓰는 거지? 뽑히라고. 그렇죠. 나를 뽑아달라고 쓰는 거예요, 자소서는.
지금 뭐 293명 중에 198명 뽑을 건데 95명 떨어뜨리는데 나는 붙여달라 하려고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소서 1200자에는 100% 다 나의 장점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비록 단점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보완했다라는 내용이 붙더라도 자소서는 나를 합격시켜달라. 이 면접관들에게 나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이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1200자 내내. 근데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사실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손발이 오그라들고 쑥스럽고 이제 엄마가 막 써줘요. 엄마가 써주면 이제 그 들고 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막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엄마는 그렇게 그런 내용 이상한 거 쓴다고 엄청 싫어하거든요. 나에 대해서 좋은 점으로만 채우는 게 자소서다. 설사 비록 내가 하나 두 개만큼의 장점이 있더라도 이 장점을 몇 개만큼 10개만큼으로 극대화시켜서 쓰는 게 자소서다라는 거, 그걸 좀 아이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가장 좋은 사례는 학교 내에서 활동한 것 중에 경험한 내용. 외부에서 뭐 한 것도 좋겠지만 만약에 학생부 내에서 어떤 학교 활동, 그 학교 내에서 했던 활동 중에서 뭔가 선생님이 그냥 잘했다라고 기재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살리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학생부에 없는 내용이라도 어떤 나의 장점이다라고 하면 모든 내용들을 다 넣어주시는 게 좋다. 그런데 안 한 거 없는 것은 쓰시게 되면 아이가 면접 보러 가서 100% 걸립니다. 소재는 누가 고른다? 아이가 골라야 돼요. 엄마가 임팩트 있게 감동을 받았던 거랑 아이가 감동을 받았던 것은 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엄마가 아무리 이걸 쓰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쓰고 싶다라고 하는 걸 소재를 살려주시는 게 훨씬 더 면접에 가서 유리한 어떤 고지를 좀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자소서에 대한 사례를 쭉 불러드렸어요. 그럼 이제 당장 내일부터 쓰셔야 되잖아요. 오늘 밤부터. 저희가 자소서 지도를 할 때 이제 사실 저희는 이제 이미 자소서 초안 작성은 끝났어요. 그런데 저희가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1200자를 제출해야 된다고 해서 1200자를 처음부터 맞춰버리게 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장점으로 그걸 꽉꽉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작성하실 때는요. 총 키워드 13개 드렸어요. 제가 그쪽 안에 자료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13개 키워드별로 2줄 내지 3줄 정도씩을 아이한테 작성해보라고 시키세요. 그럼 13개 키워드를 2-3줄 정도로 쓰게 되면 처음에 그 양이 2500자 내외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먼저 만드시고 거기서 지우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1200자를 쓰게 되면 좋은 내용으로만 살리긴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가장 임팩트 있는 내용들을 좀 고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자, 자소서 초안이 나오고 난 뒤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냥 이거 몇 번 읽어보고 면접 보러 가면 아이 정말 이렇게 가서 얼어요. 한마디 못 대고 나오니까 그 다음 과정으로 진행하셔야 될 부분이 엄마랑 아빠랑 아이랑 셋이서 머리를 맞대고 이 자소서를 바탕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 문제를 최소한 50개, 많으면 100개까지 뽑으세요. 각자 뽑으세요. 예상 문제들은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달라요. 근데 면접관도 어떤 스타일이 걸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뽑고 아빠도 뽑고 다 뽑는 거예요. 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모범 답안까지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해서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그 본인이 답변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2번째 단계. 그리고 3번째 단계가 실면접 단계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자기주도학습전의 면접평가서라고 해서 하나 자료를 넣어놨을 거예요. 거기 항목들 보시면 이게요. 대인 면접, 고인 면접 다 면접에서 활용되는 체크리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보시면 학교에서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는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아이가 표정이 밝은가, 뭐 말하는 속도가 빠른가 느린가, 뭐 눈 맞춤은 어떤가 막 이런 내용들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면접이라는 건 철저하게 정량 평가되는 부분이다. 점수화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실제 면접과 동일한 훈련을 하시면서 이 체크리스트 놓고 내가 면접관이면 우리 아이가 몇 점 정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점수가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시고 요거는 사실 현대국권 아니고 외대부고용의 면접 그 실에서 제공되는 자료인데요. 현대고는 그 전까지는 뭐 최근 2년은 사실 면접도 없었고 그 전에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냥 질의응답하는 형태의 면접이었어요. 근데 이런 형태로 지금 면접 형태가 바뀌는 게 올해 처음이라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샘플본 갖고 왔는데 여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면접 대기실에 가면 이런 자료를 줘요. 뭐 예를 들어 뭐 수험번호 몇 번에 해당하는 뭐 면접 문제라고 해서 이런 자료를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가 있냐면 수험번호 뭐뭐뭐 맞습니까? 해놓고 수험생에게는 총 3개의 지문에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이렇고 여기는 이제 4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뭐 세 문제에 한 4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면접 질문지가 나와 있고 이 질문을 내가 4분 동안 보고 들어가서 답변을 하는 거다라는 거.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요거는 이제 보여드렸고요. 현대국 면접 기출문항 볼게요. 뭐 학생이 갖고 있는 자질 중에 의사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장점을 말해보세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제가 시간이 많으면 이거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사실 또 개인정보라서 또 좀 물어보기도 그렇고 근데 이런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의사로서 제가 갖고 있는 장점의 첫 번째는 뭐, 두 번째는 뭐, 세 번째는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딱 답안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면접을 보러 가서 질문지를 받았는데 내가 처음 보는 문제가 여기 있다. 그러면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전부 다 어디서 봤던 문제여야 된다? 아까 우리 준비했잖아요. 엄마도 뽑고 아빠도 뽑고 다 뽑은 그 예상 문제 있었잖아요. 100% 거기서 본 문제들이어야만 합격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여학생들 298명이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남자애들이 없어요. 불행하게도. 깔아주는 애들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학생들 중에서 말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다 똘똘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다 1.5배에서 걸려졌는데 그 어느 학교보다 면접에 있어서 경쟁이 치열할 수 있는 게 현대고다. 라는 거 그거 좀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혹시 요거 볼륨 좀 네네. 이게 뭐냐면 저희 그 실면접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현대국 건 안 갖고 왔어요. 혹시나 또 몰라서 이거 이제 기존의 다른 학교들 면접 시뮬레이션 할 때 영상인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아까 우리 1단계로 자소서 초안 뭐 2,500자 썼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거르고 걸러서 1,200자 정말 알곡과 같은데 자랑만 남길 거잖아요. 그리고 3단계에서 모의 면접 훈련해서 예상 문제 뽑고 모범답안 작성을 할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셔야 되는 게 요거예요. 실면접 시뮬레이션. 그래서 가정에서 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아까 예를 들어 우리가 50개 중에 면접 질문 50개 중에서 무작위로 3개를 골라요. 그리고 아이한테 그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하세요. 하시면서 뭘 하시냐면 요즘에 카메라들 영상 좋잖아요. 세워놓고 찍으세요. 찍다 보면 어떠한 그 결과를 얻으실 수 있냐면 여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딱 일단 들어가서 이제 긴장이 되니까 엄마 아빠인데도 긴장은 되는 거예요. 하물며 저같이 낯선 사람한테 면접을 보러 오면 얼마나 긴장을 하겠어요. 제 앞에 있으면 이제 이 친구들 답변을 하는데 그 순간부터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머리를 만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제가 무언가 질문을 했을 때 떨리니까 뭐부터 흔들리겠어요? 눈이 흔들리겠죠. 여자애들은 좀 나아요. 남학생들 면접 훈련 시키면 이제 걔네들 더 힘들거든요. 걔네들이 가장 첫 번째로 많이 하는 실수가 뭘까요? 다리를 벌리고 앉아요. 들어가자마자.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다리를 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같이 놓고 저희가 실제로 실면접 할 때 피드백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영상 촬영해 놓고 그럼 노트북이라도 조금 켜주시겠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서운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 실제로 영상을 보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내가 긴장할 때 어떠한 행동을 하는구나. 내지는 내가 긴장할 때 눈이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한번 켜볼까요? 그래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어렵겠네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대략 느낌이 오시죠? 저렇게 해서 지금 어머님들께 틀어드렸던 게 한 10초 정도거든요. 아이가 혼자 50초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그 훈련까지 좀 해보시는 걸로 마지막 실면접 시뮬레이션까지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3단계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번 겨울방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에 지금 우리 또 이 센티움학원의 기라성 같은 구경 선생님들, 현대고 전문 강사들 아까 강연 쭉 들으셨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전 아까 이렇게 듣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거 가기 싫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근데 이게 현대고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여기 있는 뭐 압구정고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일반고들은 더더군다나 이 일대 중학교들 중에서 내신 괴물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한테 상담 오면요. 제가 압구정중, 신사동, 신구중학교 다 전부 다 일반고 보내요. 전교 1등들. 걔네들은 그냥 가서 거기서 내신 잡는 거고 우리는 사실 뭐 그만큼의 내신 어떤 괴물을 아니니까 우리가 현대고를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특성을 잘 활용을 하셔서 이번 겨울방학에 국어, 영어, 수학, 통합과학, 통합사회, 한국사까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시는 과정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물론 수학 상하를 저한테 상담 오는 아이들이 수학 상하를 다 끝내고 수원투를 갔어요. 지금 수원투 진행을 하고 있대요. 그럼 이제 제가 상담하다 보면 그러면은 수상은 어느 정도 교재까지 했어? 그러면 뭐 센으로 했을 때 뭐 한 B 스텝 정도 그래서 C 스텝 정답률이 어느 정도 돼? 라고 물어보면 절반 나온대요. C 스텝 절반 나오면요. 여기 현대고 왔을 때 3, 4등급도 안 나와요. 근데 아시죠? 제가 여기 어머님들 학생들 잘 알고 있는데 우리의 눈높이는 사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서성한 밑으로 보낸다는 어머님을 못 봤거든요. 솔직히 지금 상태가 어떻지 간에 뭐 사실 다 그 정도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의미 있는 내신은 2등급까지밖에 아니에요. 3등급이든 5등급이든 7등급이든 다 똑같이 우리한테는 의미 없는 내신이죠. 맞나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에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사실 자소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아이 열심히 도와줘서 하시면 이제 준비를 철저하게 하게 되면 사실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 많아요. 그리고 또 전혀 아무 준비 없이 오는 여자애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거 내가 현대고에 진학해서 어느 정도의 내신을 확보할 수 있고 그거에 적합하게 국영수 가서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꾸준히 좀 점검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쪽에 있는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지금 한 50명 데리고 있어요. 뭐 휘문도 썼고 중동도 썼고 현대도 썼고 하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저랑 상담하면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거든요. 잘하고 있는 여학생들은 괜찮으나 나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지금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엄마 아빠는 더 답답하죠. 나는 전문가가 아닌데 얘한테 뭔가를 도와주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 하는 경우가 있으시다면 나중에 한번 요청하셔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딱 1시간 준비했는데 정확히 시간을 맞췄네요.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제안드린 프로세스대로 실면접까지 완벽하게 진행하시면 아마 합격률 100%일 거라고 자신합니다. 자, 우리 오늘 긴 시간 고생하셨는데 다 같이 박수 한번 치시고 마무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